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의 공화 민주당이 모두 기로에 섰습니다. 탄핵 재판에서 대통령에게 무죄 판결을 한 공화당은 경쟁하듯 눈먼 애정으로 대통령을 스포일시킨다는 우려의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조찬 기도에서 탄핵 무죄를 보도한 조간 신문들을 흔들었고 공화당에 유일하게 탄핵 찬성표를 던진 밋 롬니 의원을 정치와 종교를 연결시켰다면서 비난했습니다. 롬니 의원은 개인 감정이나 당을 떠나 공정한 판결을 하겠다는 신과의 약속에 따라 탄핵 한계 혐의에 대해서 유죄표를 던졌습니다. 팍스의 루답스는 롬니 의원을 브루투스에 비유했고 대통령 아들은 당에서 그를 쫓아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유타주에서는 롬니 의원 소환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아이오와 코커스 결과 민주당은 혁명을 택하느냐, 시스템 보수를 택하느냐에 기로에 섰습니다. 샌더스 또는 워렌이냐 아니면 부티지지 또는 바이든이냐에 대한 결정입니다. 물론 블룸버그라는 변수가 또렷하게 등장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이 유권자의 투표 의무화 방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미국 명문대학에는 중국 출신 유학생들이 많습니다. 6천 명 이상의 중국 유학생이 다니는 USC 등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와 아시아계 학생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큰 문제가 됐습니다. 우주인 크리스티나 코크가 여성 우주인으로서 최장기간 국제우주정거장에 머문 기록을 세웠습니다. 브롱스에서는 한 여성이 책방을 유지하고 책방을 여는 꿈을 꿨습니다. 꿈을 이뤘습니다. 스파르타쿠스의 커크 더글라스가 눈을 감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저는 오늘의 미국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 트럼프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상원이 그 마지막 판결까지 가서 무죄로 판결을 했는데 이것이 앞으로 공화당과 또 그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오와 코커스 지금 97% 개표됐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대의원의 그 퍼센테이지는 핏 브리지지가 그 26.2%, 버니 샌더스 후보가 26.1%지만 뭐 4만 몇천 표인데 이 유권자 표는 그 4만 몇천 표 각각 받은 표 가운데서 샌더스 후보가 그 몇천 표 조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티지지와 샌더스는 완전히 지금 결이 다른 그 정치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 조 바이든 그 후보는 완전히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 전에 제가 모니터 TV를 또 하나를 켜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예정대로라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의 미국이 시작되는 아침 9시에 탄핵 재판에서 본인이 무죄가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말하자면 빅토리 스피치죠. 빅토리 스피치를 할 예정이고 그 전에 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잠깐 그 연설을 했습니다. 뭐 가장 연설을 하고 나서 기자들이 많이 질문한 것이 그 부분이죠. 그 팍스에서 어제 그제 굉장히 그 낸시 펠로시를 비난을 했었던 대통령의 연설이 끝나고 뒤에서 찢은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말하자면 거의 모든 부분을 진실을 산산조각을 냈기 때문에 나도 그 연설문을 찢어버린 것이다. 하지만 또 팍스는 얘기하지 않는 게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연설문을 전달할 때 낸시 펠로시가 악수를 청했을 때 악수를 거부한 그러나 악수를 거부한 행동보다는 대통령의 연설문을 찢어버린 그 행동이 굉장히 컸을 겁니다. 미국에서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었고요. 당연히 앞으로도 그런 일이 뭐 일어날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일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얘기가 먼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있으면 연설을 할 겁니다. 저는 어제 그 오늘의 미국이 끝난 뒤에 아침 11시가 조금 넘어서 아주 이 두 사람 낸시 펠로시가 넘버 2이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넘버 1인데 미국에서 정치적인 지도자로서는 그 순위를 보자면요. 그 다음으로 넘버 3도 아니고 넘버 4도 아닌 밋 롬니의 글쎄요 고민이라고 할까요? 그런 그 과정을 한 11시 조금 넘어서 팍스 TV에 크리스 월러스와 인터뷰하는 모습을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는데 그때가 8분 정도 의사당에 거의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밋 롬니가 탄핵 그 표결을 하기 전에 자신이 왜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사이에서의 그 전화는 권력 남용인가 거기에 대해서 유죄표를 던지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설명을 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부터 지금 오늘 아침까지 쭉 그 공화당에서는 그 뉴스가 이어오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자유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밋 롬니가 나는 그 양심, 종교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솔트레이크 시티 그 올림픽 성공을 해서 정치인이 된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도 유타주에서 2018년도에 연방 상원의원으로 당선이 됐지만, 몰몬교의 아주 그 신실한 몰몬 신자잖아요. 해서 어제 얘기하는 동안에 중간에 한 5, 6초 정도는 이렇게 그 가만히 머물러 있었던 때도 있었고요. 초크된다고 하는 바로 그런 말을 하지 못하고 그 본인이 감정을 억눌렀지만 내가 그 신이 나에게 해준 그런 어떤 그 가이던스 같은 것도 있고 내가 신에게 약속을 한 것도 있는데 그 약속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감정이라든가 당의 어떤 그 그룹, 당파와 상관없이 나의 양심에 맞게 행동하는 것,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두 번째는 무죄라고 했어요. 의회 방해에서는. 그래서 대통령이 권력 남용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진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뒤에 바로 미리 인터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고 나서 그 팍스의 크리스 월러스 가장 그 TV 저널리스트 가운데서는 존중받는 저널리스트죠. 크리스 월러스와 인터뷰를 하는데 크리스 월러스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전쟁인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신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건데 정치적으로 당신이 끝일지도 모르는데 이런 얘기를 이제 중간중간 했어요. 밋 롬니의 답은 나는 정치적으로 이미 가장 큰 실패를 2012년도에 했던 사람입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그 대선에서 졌던 그런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도 이 크리스 월러스가 정말 당신은 론리할 텐데 당신에게 앞으로 그 정치 지형은 lonely place일 텐데 하니까 나 다 알아. 공화당에서 특히 유타가 이제 공화당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1960년대부터 공화당이 아닌 사람에게 투표를 한 적도 없는데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유타의 전반적인 분위기보다는 약간 지지율이 낮아서 한 50% 정도 되고 롬니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보다 유타에서 지지율이 더 낮습니다. 48%. 왜냐하면 공화당이 강한 유타주에서 유타의 지역구로 공화당으로 일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대되는 말을 많이 해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같은 그 투표가 있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 아들이 제일 먼저 비난했습니다. 저 사람을 공화당에 가만둬? 저 인간을 공화당에서 내쫓아야지 돼 하고 실제로 유타주에서 이제 이 밋 롬니의 정치적으로 소환 운동이 시작됐고요. 그 전부터 약간 그런 움직임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밋 롬니는 뭐 자녀가 5명에 그러면 뭐 자녀 5명에 다 배우자들이 있고 손주가 24명이나 돼요. 72살밖에 안 됐는데 이제 그 너무너무 열심히 의논을 한 결과 더군다나 니스는 공화당의 그 전국위원회의 그 중요한 포지션을 맡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은 일단 기본적으로 나는 나의 양심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라고 투표를 하고 그러니까 바로 또 워싱턴 이그제미너에서 저 사람이 2024년도에 대선에 출마하려고 그러는 거야 했더니 그 뒤에 이 밋 롬니가 나중에 이제 다른 매체와도 인터뷰를 했거든요. 이 잡지 애틀란틱과의 인터뷰에서 허허하고 껄껄하고 웃고 말던데
트럼프 대통령도 당장 비난했고요. 보좌관이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이제 이렇게 승리를 했는데 뭘 그걸 또 비난합니까? 해도 굉장히 비난했고 오늘 아침에도 그 조찬 기도회에서도 비난을 했고 팍스 TV의 비난이 대단했죠. 그래서 오늘 아침 그 팍스 TV 보니까 팍스 앤 프렌즈 저는 늘 봅니다. 팬 수준이에요. 팍스를 이제 틀어놓고 그러면서 뉴스를 준비하는데 팍스에 특히 이제 브라이언 키미드가 종교를 탄핵 결정에 끌어들였다고 얼마나 미tt 롬니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종교는 누가 많이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공화당인지 민주당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팍스의 루답스도 브루투스다. 이 사람은 미tt 롬니는 유다, 브루투스, 베네딕트 아놀드까지 나옵니다. 예전에 독립운동 때는 장군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해적이 되고 해서 저 사람 뭐 국가에 대한 배신자야 이런 그 손가락질을 받았던 영원히 그 딱지를 무덤에까지 가지고 갈 것이라고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셰익스피어에 따르면 물론 브루투스에 대한 해석은 다릅니다만 셰익스피어에 따르면 브루투스는 로마 그 공화국을 살리기 위해서 시저가 하도 그 전제적인 일을 하고 독재적인 일을 하고 그러니까는 그 어떤 의무감을 느끼면서 그 친구 시저의 안토니오 시저의 등에 칼을 꼽은 게 셰익스피어의 해석이긴 하고요. 해석은 다릅니다. 역사학자에 따라서 전체주의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암살을 했다 해서 브루투스의 비유를 해주면 그 미tt 롬니는 자신의 레가시를 위해서 그런 투표를 했다면 나중에 뭐 고마워할지도 모르는 거고 어차피 2024년까지는 이 사람 선거가 없습니다. 2018년도에 당선됐기 때문에 2024년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저는 죽었지만 그 시저의 양아들에 의해서 그 공화국은 유지가 됐었고 아무튼 이런 일들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어오는 어떤 그 드라마라고 할까요? 그 같은 이제 드라마이고 근데 브루투스는 유다처럼 자살했는데요. 아무튼 그럴 일은 없겠지만 미tt 롬니는 오히려 다리 쭉 뻗고 잠을 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상적으로는 그 공화당에서도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미tt 롬니가 그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투표했다는 것에는 진정성에는 의심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는 오늘 아침에 그 트럼프 대통령도 나는 종교를 정치에 끌어들이는 인간 제일 싫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어디서 얘기했냐면 조찬 기도회에서 이 조찬 기도회라는 게 조찬 기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치색을 가장 많이 빼려고 노력을 하는 지금은 정치와 종교가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가장 그 강한 그 본드를 유지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일부 그 종교계에서는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서 나는 나를 위해서 뭐 기도해주네 어쩌네 그런 말 하는 사람도 너무 싫어. 이게 이제 낸시 펠로시 그 하원 의장이 자주 하는 얘기잖아요. 본인은 카톨릭으로서 물론 우리가 정치에 대한 생각 같은 것은 다르지만 나는 이 나라의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잘 되라고 기도를 한다 했잖아요. 나는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인간도 싫고 이 종교를 정치에 끌어들이는 인간도 너무 싫어. 하면서 그 얘기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이네요. 그러면서 그 연설하기 전에 신문을 두 가지인데 제가 하나는 확인을 했는데 하나는 확인을 못했어요. 무슨 포스트인데 그러면 뉴욕 포스트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하나 보여주고 USA Today 딱 크게 USA Today 아주 유난히 또 크게 오늘 트럼프 무죄라고 헤드라인 뽑아놓은 이것을 조찬 기도회에서 보여주고 나서 나는 정치를 종교와 연결시키는 게 싫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면서 굉장히 낸시 펠로시나 그 미tt 롬니를 비난했는데 그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연설과 행동을 보는 조찬 기도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무척 좋아했노라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공화당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은 오늘 아침 그 이코노미스트가 어제 제가 국정연설을 보고 여러분들께 드렸던 그 말씀과 비슷한 기사를 오늘 아침에 그 발표를 했어요. 새벽에 오자마자는 없었는데 조금 한두 시간 전에 올렸는데요. 보니까 수잔 콜린스가
그 공화당의 그 상원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탄핵 이 문제를 겪으면서 많이 배웠을 거다. 앞으로는 행동에 조심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정연설을 보니 절대로 그럴 것 같지 않다. 게다가 이제 탄핵에서도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더 그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맘대로 하지 않겠는가 이런 그 우려의 글을 그 썼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의 말이나 행동을 보지 말고 그가 이룬 성과를 봐. 경제 얼마나 좋아? 그리고 아이시스도 잡았잖아. 처방약 값이 얼마나 내려갔어 하는데 처방약 값은 올라가지 않았던가요?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국정연설에서 처방약 값을 내가 얼마나 내려놨는데 할 때 어떤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 일어서서 나가는 것을 봤는데요.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직하지 않다는 것은 그의 지지자들도 잘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이제 진보적인 언론에 대한 분노 그리고 두려움 또 역시 이민자에 대한 두려움을 이코노미스트도 얘기를 하더군요. 정말 국정연설을 그날 봤다면 그런 느낌을 많은 분들이 가지셨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번에 국정연설이 그 시청률이 최저여서 다만 그 팍스뉴스를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봤다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가 많이 본 것 같아요. 이코노미스트가 걱정한 것이 저는 일리걸 에일리언을 제가 어제 4번, 5번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후반부에 4번 얘기를 했답니다. 이 사람들은 트랜스크립을 다 계산을 했을 테니까요. 일리걸 에일리언이라는 말을 4번이나 얘기를 하면서 무슨 잔혹한 강간 이런 아주 센 단어들을 쓰고 또 그 상대를 악마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것들이 항상 이 이코노미스트는 러쉬 림보에게 배운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강한 단어를 써서 지지층을 분노로 그 이끌고 가는 것, 분노의 힘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했을 때 처음에 했었던 얘기들이 지금 다시 그 확인 내지는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인종차별적이고 해서 1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많은 유권자들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전혀 그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재선되면 더 할까? 덜 할까? 이 같은 그 우려를 했고요. 분명하게 상원 그 공화당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고마워해야 되겠지만 한 명 빼고 밋 럼니를 빼고 미국의 민주주의에는 굉장히 그 위험한 그 이 같은 일들을 연방 공화당 상원에서 해냈다. 이게 이코노미스트의 공화당이나 미국의 민주주의를 우려하는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이 내용을 직접 그 뭐 백악관이나 그런 데를 통해서 확인하지는 못했는데 한국 언론을 통해서 확인했는데 문선명 그 통일교를 만든 그 통일교의 교주인 문선명 뭐 탄생 백돌 그리고 뭐 이분이 와이프가 뭐 3명인가 있었죠. 뭐 이혼한 사람도 있고 해서 가장 레이티스트 와이프인 한학자 씨는 뭐 77돌이라고 하던가요? 그런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왜 그 축하 메시지를 보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종교와 연관된다는 그런 뜻에서 다 그 표바치다라고 생각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아무튼 백악관이나 미국 언론을 통해서 확인한 것은 아니고 한국 매체는 이렇게 그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주 크게는 아니지만 간헐적으로 워싱턴 DC라든가 보스턴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트럼프 대통령 그 탄핵에 무죄를 줬다고 굉장히 그 시위들은 이어지고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그 방송을 하면서 가끔 시선을 이리저리 그 바꿔가는 때가 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앞에도 지금 저희가 TV가 있고 제 왼쪽 옆에도 TV가 있고 그 아래도 TV가 있고 제가 이제 방송할 때 속보 같은 것을 보기 위해서 TV를 몇 개를 켜놓고 하거든요. 컴퓨터와 또 TV 모니터에. 그래서 시선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동안에도 제 마음은 여러분 곁으로 가는 겁니다. 아주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라디오이기 때문에 이게 보이는 라디오지만 다 모든 트랜스크립을 완벽하게 준비해서 그 트랜스크립만 읽는 그런 시간은 아니잖아요. 제가 중간중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방송을 하는 거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잠시 뒤에 먼저 그 사이에 광고부터 전해드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빅토리 스피치가 곧 이어질 것 같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방금 전부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빅토리 연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Dirty cops. It was leakers and liars. Dirty cop 그리고 leakers 세어 정보를 나가게 한 사람, 거짓말장이들. 그 전에는 witch hunt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I can tell you at a minimum, you have to focus on this because it can get away very quickly. No matter who you have with you, it can get away very quickly. It was a disgrace. Had I not fired James Comey, who was a disaster, by the way. 네, 연방 그 전 수사국장 본인이 해고한 디제스터였다고 그 제임스 코미 얘기도 다시 하고요. 아주 그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는군요. If this happened to President Obama, a lot of people would have been in jail for a long time already, many, many years. I want to start by thanking some of, and I call them friends, because you know you develop friendships and relationships when you're in battle and war. 네, 지금까지는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어떠한 그 연설문을 작성을 해서 그 연설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요. 우선은 그 본인이 갖고 있었던 감정 같은 것을 많이 그 드러냈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그 언페어했다 상황이. 그런데 그 언페어한 상황에 여기까지 함께 와준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다. 이 방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싶은데 그 한정돼 있기 때문에 미니멈만 이렇게 초대할 수 있었다 하는 얘기를 했고요. 보통 때는 대통령이 이렇게 연설을 할 때 딱 준비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딱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거수경내 그 군인들이 뒤에서 붙이는 그런 장면부터 딱 대통령이 저 뒤에서 걸어오는 장면부터 생중계를 했습니다. And then went up tremendously from the time we won the election till the time we took office, which was November 8th to January 20th. And that's our credit. That's all our credit. And leading up to that point was our credit. 아직까지 그 본론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런 때 이제 stock market's gone up so much in the last few days as people think we're doing so well. They liked the State of the Union speech. 국정연설을 굉장히 그 사람들이 좋아했고 그리고 요 며칠 사이에 주식시장 그 올라간다 하는 얘기를 하니까 또 모인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It really is. 대통령이 주식시장의 그 움직임에는 굉장히 그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고요. Been around. They've been all over the world. And one of them said, highly sophisticated person said, you know, no matter where you go in the world, it doesn't make any difference. There is nothing like what I witnessed tonight. The beauty, the majesty of the chamber, the power of the United States, the power of the people in this room. Really an amazing. Even I don't think there is anything like that. 미국의 그 파워라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의 그 파워라는 것 그런 것은 굉장히 그 대단하다 하는 것들을 얘기를 했고요. I want to start by introducing some of the people that are here. I know some are going to be left out. But they work so 지난번과 hard. 마찬가지로 하는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이제 중국의 경제 부총리가 와서 1차 그 무역 협상에 서명을 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소개를 했잖아요. 지금도 역시 대통령의 측근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려는가 봅니다. 오늘 연설 굉장히 길어질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오늘의 미국이 끝날 때까지도 이어질 것 같다는 느낌 드네요. Things wrong in my life, I will admit. Not purposely, but I've done things wrong. But this is what the end result is. 워싱턴 포스트 트럼프가 무죄가 됐다 하는 워싱턴 포스트의 그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침에 포스트라고 했던 게 뉴욕 포스트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게 워싱턴 포스트군요. 워싱턴 포스트 신문을 지금 대통령이 들고는 이쪽 저쪽으로 사람들 보여주고 또 올려서 보여주고 또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금 백악관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좋아하면서 박수를 끊이지 않고 대통령이 오른쪽 눈으로 살짝 윙크를 하고 신문을 내려놓으면서 누구에게 앞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했습니다. It's the only good headline I've ever had in the Washington Post. 워싱턴 포스트에서 그 본 헤드라인 가운데서 유일하게 그 헤드라인이다. 무죄다라고 트럼프 무죄다라고 했으니까요. 또 다른 신문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Some of the people here have been incredible warriors. They're warriors. And there's nothing from a legal standpoint. This is a political thing. And every time I'd say this is unfair, let's go to court.
They say, sir, you can't go to court. This is politics. And we would 네, 정치의 정치성 같은 것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서 이제 본인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굉장히 좀 부당하게 3년 동안 그 정책해온 것에 대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인이죠. 분명히 처음에 대통령이 될 때는 정치인으로 시작하진 않았으나 이제는 정치인입니다. People went bankrupt after people lost all their money. People came to Washington to help other people. Bright-eyed. 지금 이 탄핵 재판에 관해서 그 본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차라리 여러분들께 광고를 조금 전해드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인 그 얘기를 할 때 그때 트럼프 대통령의 음성을 들려드리는 게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아직까지도 그 구체적인 그 탄핵 재판에 관한 그 연설을 시작한 건 아니고요. 이제 겨우 좀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소개하겠다고 했던 첫 번째 사람을 소개를 했고 그 사이에 여러분들께서 광고를 들으시는 동안은 계속 그 러시아 스캔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러시아 스캔들도 실제와는 달리 그런 형태로 이루어졌었는데 힐러리 클린턴 얘기도 나왔고요. 다시의 얘기요 나왔고 크리스토퍼 스테일 그 영국의 정보원 출신의 그 사람 계속 이 트럼프 대통령 마음속에는 그 러시아 스캔들도 있는 겁니다. 마음속에. 그래서 나는 무죄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다른 내용부터 조금 전해드리면서 트럼프 대통령 말 조금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I didn't say that. Fortunately, for all of us here today and for our country, we had transcripts. We had transcribers, professional transcribers. Then they said, oh, well, maybe the transcription is not correct. But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시작을 했네요. 우크라이나 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가 본인은 이제 퍼펙트하다고 얘기를 하고 트랜스크립까지 다 발표하지 않았느냐 하는데 트랜스크립은 거의 가려진 채로 발표가 됐고요. 아무튼 본격적인 말은 조금 이따가 시작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래도 아주 중요한 적어도 이 내용은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려야지 되기 때문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아이오와주는 최종적인 결과는 지금 안 나왔지만 기본적으로는 97%를 개표를 한 결과 26.2 피트 브리지지 그리고 이름 발음하기 너무 힘들어요. 피트 브리지지 빨리 해야지 돼요. 그리고 버니 샌더스 26.1인데 이게 유권자 표로는 42,235표 대 44,754표니까 4만 표인데 2,000표 차이를 그 버니 샌더스가 더 많이 가진 거거든요. 말하자면 파퓰러 보트를 그 대선에서 많이 그 가졌던 후보처럼 그렇게 돼서 아직 모르고요. 지금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빅토리 스피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때보다도 가장 강한 상태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이길 확률이 가장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민주당은 언제보다도 굉장히 혼돈하고 좀 약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으로서는 두 가지 길 가운데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버니 샌더스가 됐던 엘리자베스 워렌이 됐던 급진적인 사람이냐 아니면 조 바이든이 됐던 아니면 그 핏 브리저지 같은 조로 보는 거죠. 이 두 사람과 이 두 사람을. 그래서 그런데 어느 후보도 지금 25%, 26%는 됐지만 반 이상을 넘긴 후보가 없잖아요. 물론 둘이 합쳐져도 안 그러는데요. 핏 브리지지가 26.2%고 그리고 핏 브리지지와 비슷한 성향인 조 바이든이 15.8%밖에 안 되니까 50% 안 되죠. 엘리자베스 워렌과 버니 샌더스를 합쳐도 엘리자베스 워렌이 18점 몇 %니까 26% 해도 50%가 안 되는 건데 선택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급진이냐 점진이냐 리페어냐 레볼루션이냐. 레볼루션은 오늘부터는 제가 조금씩 그 이슈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버니 샌더스와 엘리자베스 워렌은 예를 들어 가장 중요한 헬스케어에 있어서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헬스케어를 들 때까지 좀 경쟁력 있게 하지 않고 국가가 확 주도를 해서 하면은 GDP의 18%를 헬스케어 비용으로 써야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 분야에 있어서는 버니 샌더스와 엘리자베스 워렌이 가장 그 강조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공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사회에 일반 그 일하는 사람들이 뭐 40%, 샌더스는 그보다 더 많을걸요. 그 정도 참여해야 된다고 하고 당장 최저임금은 $15로 올려야지 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재교육을 굉장히 많이 시켜야지 되고 이렇게 될 경우는 뭐 이 사회의 40% 45% 파워가 돈 된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기업의 파워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이 정도로 급진적이고 그에 비해서 핏 브리지지하고 그 조 바이든은 조금 그 온건하게 고쳐나가자. 마이클 블룸버그도 그쪽 어디인가에 있겠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건강보험이 트럼프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 건강보험 없는 사람이 2,700만 명에서 3,00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문제를 고치기는 고쳐야지 되는데 급진적으로 할 것이냐 서서히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고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기업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엘리자베스 워렌이기 때문에 기업을 쪼개거나 없애거나 더 강한 규제를 만들거나 샌더스 같은 경우는 연방 그 지출을 뭐 하룻밤새야 뭐 예를 들어 2배를 늘린다던가 이런 형태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저는 후안 과이도를 데려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안 과이도가 지금 공화당에서 얘기할 때는 베네수엘라의 사회주의 정책이 이렇게 망가뜨렸다 하니까 민주당은 브리지지가 되건 바이든이 되건 샌더스가 되건 다 사회주의자, 이젠 공산주의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샌더스한테는. 그래서 민주당으로서 물론 혁명이 필요한 때가 있죠. 근데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하는 것처럼 실업률도 굉장히 낮고 뭐 1960년대 중반 이후 가장 낮으니까요. 미래에 대한 낙관도 사람들이 괜찮아합니다. 뭐 남북전쟁 전이라던가 아니면 인권운동 한창 일어나는 뭐 1960년대 중반이라든가 이런 때는 혁명다운 혁명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부족한 것을 완벽한 유니언이 아니니까 고쳐가면서 해나가야지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급진적인 후보랑 싸우면 굉장히 재밌겠죠. 공산주의자 계속 할 테니까는요.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선택을 해야지 되는데 제가 오늘은 그 선택의 아웃라인만 말씀드렸고요. 트럼프 대통령 지금까지도 계속 그 본인을 그동안 지지해주고 이제 좀 그 고맙고 한 사람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다른 뉴스 이어집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많은 사람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 선거 캠페인 모드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선거 캠페인에서 아주 훌륭한 지금까지 역할을 해줬던 사람 그리고 뭐 척 그레즐리 같은 그 공화당의 정치인 탄핵 재판이 있는 동안 본인에게 아주 그 힘을 실어줬었던 그런 사람들을 계속 소개를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대통령이 얘기할 때 굉장히 뭐 고개를 끄덕이고 또 어떤 사람은 나에게 아주 친절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 사이에 계속 뭐 탄핵은 가짜다라는 혹스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구체적인 지금 그 본격적인 뭐 그 승리 연설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 캘리포니아주에서 마크 레빈 10지구니까 샌프란시스코 그쪽 북가주 베이 지역이 지역구네요. 이 주 하원 의원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선거 유권자 등록을 한 사람들은 모두 투표를 하도록 하는 안을 지금 발의를 해서 아마 3월 달에 상정을 할 모양인가 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많은 것을 리드하고 있는 그런 주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게 선거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선거에 참여를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고 아마 그 안에는 선거를 유권자 등록하고 선거를 할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선거를 하지 않으면 그 벌금까지 낼 수 있도록 총무처 장관이 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봅니다. 전례 없는 거죠. 그리고 항상 전례 없는 어떤 행동 지침이라든가 법안이 나와서 주지사가 사인까지 하면은 그 다음에는 고소 법원으로 가는 게 정해진 그런 건데요. 캘리포니아주에 한 그 등록된 유권자가 2천만 명이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캘리포니아주에서 투표율이 아주 높아지기 때문에 2018년도 중간 선거 때는 특히 오렌지 카운티 보시면 아시잖아요. 공화당주가 그 당시에는 이제 민주당으로 싹 그 의원들이 정치인들이 연방 정치인들이 바뀌면서 64점 몇 %였었죠.
64.5%의 투표율까지 보냈는데 어쨌든 예비선거가 캘리포니아주 슈퍼 튜스데이 3월 3일인데 그렇게 되는 경우나 유권자 등록 안 해. 배심원 나가기 싫어서 시민권자 안 돼 하는 사람 생기지 않는 건 모르겠습니다. University of Illinois 학생을 오늘 아침에 NPR 방송이 인터뷰하는 것을 들었고요. 그리고 많은 매체에서 지금 예일대학교 같은 곳, USC도 학생들이 많은데 약 6,600명 정도, 6,000명 넘습니다. 중국 학생이거든요. University of Illinois도 마찬가지여서 이 University of Illinois가 역사가 굉장히 긴 것 같아요. 뭐 거의 한 세기 정도 중국과 유학생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던데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더군다나 이 우한에서 유니버시티 오브 일리노이 학생들 가운데서는 그 우한에서 온 학생들도 꽤 되는가 봐요. 그리고 어느 대학교가 우한과 그 자매 학교까지 듀크 대학교가 그렇군요. 자매까지 맺어서 봄 학기에도 뭐 한 700명 정도가 뭐 왔다 갔다 하기로 했는데 지금 일단 당연히 스탑됐죠. 그래서 일리노이 대학생이 오늘 NPR과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우리 걱정되는 것도 걱정되는 거고 중국계 학생들이 많으니까 그 음력 설 행사도 하려고 하다가 당연히 취소를 했는데 학교에서도 이렇게 그 아시안계 학생들이 앉아 있으면 그러면 다른 학생들이 슬금슬금 다 일어나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 이것도 이제 또 하나의 지금 나쁜 그런 그 추세이고 프린스턴 대학교도 중국에서 오면은 이제 학생이라 할지라도 격리를 시켜서요. 음식 같은 것도 다 관련자가 이제 가져다가 주고 한다는 거거든요. USC 문제네요. 6,600명이 중국 학생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트리니티 대학도 이제 그 중국에 가 있는 학생들은 빨리 귀국시켰다던가 여러 그 대학교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And I told that to all of my people, OMB. I asked that question. How much is Germany paying? Why isn't Germany paying? Why is the United States always the sucker? Because we're a bunch of suckers. But that's turning around fast.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전형적인 트럼프 스타일의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백악관에서 발표하기는 그 탄핵에서 무죄 그 판결을 받은 것에 관한 연설이다 했는데 오늘 보니까 이미 선거 모드로 돌아가서 선거에 관한 말을 많이 하고 있고요. 중간중간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면서 선거 관련자 박수를 받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 탄핵 재판이 나와 나의 가족에게 굉장히 부당했다는 얘기도 하면서요. 그 전화, 우크라이나 전화는 계속 반복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적절한 전화였고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그 부패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뭐 새로운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 사이에 이 지구상에는 새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크리스티나 코크라고 지난번에 10월 달에는 여자 우주인 또 한 명과 같이 제시카 메이어와 우주로 갔고 그리고 12월 달에는 이제 그 여자 우주인 패기 윗슨이 289일 그때를 넘어섰는데 이제 340일을 국제우주정거장에 머물다가 카자흐스탄에 이제 발을 내딛었다 하거든요. 여자 우주인으로서는 우주정거장에 가장 많이 있는데 크리스티나 코크가 한 얘기가 누구나 다 그 본인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고 또 그 리드에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나는 그 부분을 지금 그 하고 있다면 그게 좋은 의미의 성공이다라고 얘기했고 누구나 다 역할이 있고 하고 싶은 게 있죠. 노엘 산토스라는 여성은 뉴욕의 그 브롱스에서 2014년도에 반센 노블이 문을 닫으려고 할 때 지금 미치 메코넬을 소개하고 있네요. 연방 그 원내 대표. Tell you what, Mitch and Kevin, they love what they do. 두 사람 케빈 메카시하고 함께 소개를 했군요. 미치 메코넬이 공화당의 상원 원내대표고 케빈 메카시가 하원의 전에는 그 의장이었고 지금은 마이너리티의 대표죠. 두 사람이 얼마나 이 탄핵 재판에서 잘해줬는가 그 두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기획하고 있는 대로 계속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해온 일도 알리고 본인에게 이제
이제 충성 같은 것 하는 거 이런 것도 계속 이제 심어주고 하면서 지금 기자회견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 여성이 다시 노엘 산토스로 브롱스로 돌아가서요. 2016년도까지 이 그 반센 브룩스가 문을 2014년도에 닫겠다고 하니까 내가 어릴 때 꿈을 꿨었던 그런 곳이었는데 하면서 그 시위를 해서 반센 노블이 2016년까지 오픈을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는 안 되겠다. 내가 서점 문을 열어야지 되겠다 해서 결국은 작은 서점인데 서점 이름이 뉴욕에 가시면 브롱스에 가시면 브롱스의 유일한 서점이랍니다. 서점 이름이 The Lit 라고 하는데 리트 바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요. 서점만 해서 요즘에 돈 못 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점과 이 바를 와인 바를 함께 하는 꿈을 이뤘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누구나 다 숨집니다. 커크 더글라스가 103세인데 찬란했었던 때도 있었죠. 2014년도에 영화로는 다 은퇴를 하고 있는데 나중엔 돈 많이 모아서 자선 사업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103세로 세상을 떠났고 저는 커크 더글라스는 1950 몇 년도부터 결혼했다고 하던가요. 앤과 같이 오래 살았던 제일 마지막으로 펴낸 책이 앤과의 러브스토리잖아요. 강혜신이었습니다.